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5번째예요. 네. 생각보다 제 주변에서 이렇게 피드백이 저는 전화로 많이 받는 편이라 굉장히 교수님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 날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요즘 비가 굉장히 많이 오죠. 좀 다니실 때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비가 오니까 저희 아버지가 많이 이렇게 축 처진다 하셔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방송에서 써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머니 나 데리고 가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게 그래서 혹시 저도 되게 이게 혹시 어머니라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머니에게 네. 마음의 고향이 네네네. 이제 데리고 가세요라고 얘기해서 이게 우울인가라고 좀 생각될 때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이제 우울은 뭐 우리가 그냥 전생애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사실은 우울을 있죠. 경험을 네네. 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노년의 이제 우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제 계절도 많이 타고요. 그 다음에 계절과 함께 더불어 이제 날씨도. 그래서 요즘처럼 기압이 낮다거나 뭔가 더운 듯 하면서 습도가 높으면서 또 뭔가 불쾌한 이런 상황일 때 뭐 여러 어르신들이 우울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금방 그 충격적인 말씀이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뵀는데 그렇게 나이가 많으시지도 않으시던데요. 근데 사실 이게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빈도가 많아지니까 바로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냥 노인네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지나가는 이야기로 죽고 싶다든지 아이고 내가 그냥 금방 말씀처럼 뭐 어머니 뭐 하나님 빨리 나 데려가세요 이러는 것이 그냥 하는 이야기로 간과 사실 좀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어르신이 뭐 자살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이제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이제 슬픈 상황에 접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그럴까요? 하실까요? 자식도 있고 소위 말하는 아직 배우자도 살아있고 나름의 건강도 괜찮은 표시인데 왜 단지 좀 날씨가 안 좋다고, 그죠? 왜 이러실까요? 그러니 그 지금 아버님 입장에서 보면은 자녀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뭐 또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뭐 우울할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은데도 단지 뭐 조금 날씨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까 하지만 자 노년의 삶을 한번 우리가 쭉 돌아볼까요? 돌아보면 은퇴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적인 어떤 관계망이 이제 줄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떠나면서 이제 빈둥지 증후군을 또 경험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자신의 어떠한 그 사회적인 입장,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자꾸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게 되고, 기억도 잊어가게 되고, 그래서 노년의 삶을 뭐 하나의 단어로 딱 표현을 해라 그러면은 상실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상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많은 나의 것들이 자꾸 나를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결국은 최후의 순간에 나를 또 포기해야 되는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삶 속에서 이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울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천적인 어떤 그러한 기본적인 것에 더불어서 내가 아프다. 그 다음에 빈곤하다. 그 다음에 나의 상대적인 관계망이 없어져서 자꾸 혼자 있는 외로움. 근데 거기다가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노년의 가장 특징이 질병과 빈곤과 외로움과 무의도시. 이것이 같이 이제 막 어우러지면 하나의 단어로 이제 우울감이 아주 높아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날씨가 안 좋으면 톡톡톡 그것이 더 나를 더 튀어나온다고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저는 단지 이게 저희 아버지가 우울하다는 게 사실 감정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날씨도 안 좋고 뭐 말씀하셨듯이 상실감도 느끼고 뭐 이래서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아빠가 많이 기분이 처져서 그게 우울까지 갔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선가 한번 봤는데 이게 꼭 감정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이 얇은 지식에 조금만 더 살을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려요. 어르신이 식사를 잘 안 하신다. 그래서 뭐 이거 드셔보세요. 그럼 어르신이 아이고 맛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어르신이 입맛이 없나 보다. 네. 이렇게 간과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어르신은 우울해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서 식사를 하기 싫어하고 또 식사를 또 거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제 그거보다는 우울하니까 식욕이 줄게 되고 맛을 못 느끼게 되고 음식을 거부하는. 그래서 노년기의 질환의 어떤 그 형태를 봤을 때 이것이 노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형태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주제가 우울이니만큼 우울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뭐 이렇게 뭐 통증이라든지 나는 지금 오늘 특히 오늘 같은 날은 기압이 떨어지니까 뭐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 그러면 우리는 뭐 나이가 드니까 뭐 여기저기 뭐 관절염이나 그런 게 있으시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이러한 약간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가장 노년기의 우울의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증상을 어르신이 이야기를 하지만 보면은 그것은 우울 때문에 생기는 신체적인 증상처럼 비슷하게 나타날 때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거죠. 그래서 그냥 노인네가 뭐 잘 안 드시니까 어르신이 잘 안 드시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하루 이틀 사흘 넘어가면서 한 달이 넘어갔다가 어느 날 보니까 어르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이제 결과들이 만들어지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 1등. 많이 들어보셨을 놀랐어요. 거예요. 네, 저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참 재밌는 이야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못난이 삼형제 중에 속한대요. 그래서 제가 OECD 국가에 못난이 삼형제라는 게 있나요? 뭐 이런 질문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은 거죠. 저희가 자살률도 높잖아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쭉쭉쭉 뭐 많은 것들이 있는 중에 지금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죠. 네.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미래가 사실은 그렇게 밝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참 그 중에 또 하나가 더불어서 오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삶의 만족도가 자 이렇게 지금 뭐 세계 10위권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만족도는 좋지 않는. 그래서 이래서 못난이 삼형제에 속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질문해요. 그럼 두 나라는 누구냐? 어느 나라냐? 그래서 보니까 멕시코하고 베네수엘라. 멕시코도 그래요? 네, 멕시코가 그 남미 이제 아메리카 대륙 중에 우리나라와 거의 수준이나 어떠한 그 발달 정도가 비슷한 나라가 멕시코예요. 근데 멕시코는 우리나라하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출산율이 좋죠. 근데 뭐 출산율이 뭐 3명, 4명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줄었다. 한 1.6에서. 그렇지만 1.6 우리가 생각할 때 0.78에서 1.6은 뭐 어마어마한 출생률이죠.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높은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아주 우울한, 사실은 국가적인 수치로 보면 우울한 수치죠.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우울에 대해서 정말 지금 말씀드린 것도 한 부분 있지만 선생님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나 지금 굉장히 우울해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기본적으로 뭐 계속 우울했던 사람이 아니라면은 나도 그래. 그렇죠. 날씨가 더워서 그래. 이렇게 좀 약간 장난식으로 넘기겠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배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빨리 병원에 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울하다 그러면은 이 마음의 병을 사람들이 보면 뭐 배불러서 옛날에 과거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누워서 뭐 싸고 있네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울이라는 이 증상 또 진단을 받아서 우울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확실하게 몸에 근거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작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제 확실한 이제 근거가 있죠. 뇌에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적당한 순으로 나와야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뭐 정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덜 나오면 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주 뚝 떨어지면은요 파킨슨이라는 질환이에요. 그럼 파킨슨은 엄청나게 어떻게 해요? 우울하죠. 심각한 질환을 받아들이는데 뭐 우울? 아이고 뭐 금방 선생님 말씀하신 나도 그래.
요새 날씨가 더우니까. 네, 네. 그런데 또 이제 이게 조금 더 나오면은요, 조증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래서 조울증 있잖아요. 그쵸. 아침에는 뭐 조증이다, 저녁에 울증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변화에 따라서 조금 더 나오면 조증이고, 덜 나오면 이제 울증. 이제 이것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 조울증 이렇게 하는데, 또 이렇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너무 또 많이 나온다. 그럼 또 그것이 확실한 질환인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조현병,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스키조프레니아, 예, 이런 질환이죠. 그러니까 이 양 자체가 정상으로 나와야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나오느냐, 많이 더 나오느냐, 좀 덜 나오느냐, 현격하게 덜 나오느냐에 대해서 심각한 질환을 만드는, 그래서 우울도 예, 이러한 도파민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덜 나오다 보니까 생기는 확실한 질병이죠. 그래서 이것을 나도 그래, 예, 누워서 똥 싸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울이다, 우울증이다 이렇게 예, 정도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면 제가 힘주어 이야기하는 거죠. 반드시 예, 전문의의 진단 아래 예,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로 사실 우리가 도파민이 작게 나와서 우울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 정도 우울은 내가 컨트롤 가능해. 네. 병원까지는 네, 안 네. 가는데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게 그리고 가장 큰 병원 문제거든요. 가는 거에 대해서 아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되게 쟤는 부러워요. 정신과, 네네네네네. 정신병을 앓고 네네네네. 있다 이래가지고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예, 국민 정서를 또 잘 또 국가가 또 관리를 하는 것이 지금 의약분업이 돼서 진료를 받고 나면 약을 병원 이제 의원 밖으로 가서 뭐 이렇게 타는데, 예, 정신과 약물은 병원 안에서 또 그렇게 예, 그런 이제 그 약간 혐오하는 그런 면들을 또 국가가 잘 관리를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반드시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것을 괜찮겠지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해서 치부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민간요법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민간요법이다. 아니면 또 사실은 뭐 저도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믿음이 떨어져서. 네가 지금 믿음이 떨어져서 뭐 또 다른 어떤 생각들이 너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일단은 병이기 때문에 뇌에서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작게 나오는 것이 원인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이제 해서 비약물요법으로 신앙도 가지시고, 또 이러한 행복 호르몬을 이제 촉진하는 방법들을 이제 서로가 노력을 통해서 주변이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서포트, 지지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우울에 있어서만은 약물 치료, 병원 치료를 반드시 100%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노년기의 우울이 뭐 그냥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나에게 사라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어떤 그 삶의 하나 일련의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깊이가 나이가 드니까 뭐 그렇게 나타나는 증상 자체가 뭐 이제 소화기관이 이제 안 좋으니까 소화가 안 되시고 그러면서 뭐 식욕도 없으시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서 뭐 그냥 지켜보면서 아마 그러려니 또 괜찮아지겠지. 금방 우리가 이야기한 것 중에 장마가 끝나면 해가 뜰 거야. 그러면서 아버님이 우울해하셨던 부분들이 해결이 될 거야. 다소 해결은 될 수가 있지만 노년기에 이러한 증상들이 좀 심각하게 나타나는지를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반드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병원에 가서 해야 될까요? 주로 이제 가장 우리가 노년의 전체적인 문제를 관리하는 이제 신경과,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 그래서 신경정신과가 이제 두 개가 그렇죠. 함께 네네네네. 과거에는 하나로 이렇게 됐다가 지금 이제 또 세분화돼서 또 신경과가, 그 다음에 정신과가 있지만 이제 우울은 정신과가 더 그렇지만 우선적으로는 이제 신경과 원장님하고 그 의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그래야만이 노년의 삶이 행복하고 또 치매로 가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예방 가능하고
또 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네, 네. 진짜.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 와 계시는 분들이 다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이제 치매도 갖게 되시고 또 그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그 노년의 삶은 이제 희망이라는 것이 사라지다 보니까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상실의 삶 속에서 뭐 거의 뭐 100%다 우울을 경험하세요. 경험 안 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도의 차이를 잘 파악하셔서 자, 이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이제 노인 자살률 이런 곳에 한 몫을 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둘의 컨셉도 검정색이다 보니까 이 우울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러한 컨셉으로 함께 나오게 됐네요. 그래서 해가 뜸과 동시에 이제 우리들도 밝은 옷을 입고 또 우울감을 잘 치료를 해주는 것이 뭘까요? 맛있는 걸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고 또 그다음에 또 피곤할 때는 빨리빨리 주무시고 또 잠을 자고 나면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어요. 네, 의외로 쉽게 되는 예, 그냥 너무너무 힘들 때 그냥 자면은요 눈을 뜨면 해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주무시고 그다음에 좋은 것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도 가시고 그래서 집에 오늘 같은 날 비가 오니까 사실은 또 안전을 위해서는 또 안 나가야 돼요. 넘어지실까 봐. 네, 넘어지고 낙상이나 이제 또 사고가 있으니까 안 나가야 되지만 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또 안전을 잘 관리하셔서 나가시고 그리고 집안에서도 그냥 축 처져 있지 마시고 계속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도파민 분비를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노년의 우울을 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핵심은 제가 듣기로는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방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이렇게 누군가 우울하다거나 어르신이 우울하다고 하면 너무 성의 없이 보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병원과 관심과 병원을 정말로 한 번쯤은 꼭 방문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되면은 꼭 약물을 복용하시는 것이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치매, 그다음에 자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뚝 떨어지면 뭐든가요? 파킨슨. 네, 파킨슨도요. 지금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왜냐면 결국은 뭐 치매다, 뭐 자살이다, 뭐 파킨슨이다 많은 거는 오래 살기 때문에 이제 양적인 증가가 확연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또 이제 퍼센트로 또 이렇게 나타나고 하니 노년의 삶을 잘 관리하는 것은 본인도 가족도 또 사회도 국가도 함께 어우러져야만이 이것이 되는 거지 뭐 혼자서 잘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저는 뭐 지금 오늘의 주제는 우울이다. 그래서 뭐 도파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심 단어들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예방적인 측면도 관리하면서 저는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함께라는 거죠. 함께. 함께. 네네네. 생각지도 못한 단어가 확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이렇게 퀴즈를 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지명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잘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침에 또 오후에 러시아워 그 출퇴근 시간에 길이 엄청나게 밀리는 그 길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이제 퀴즈가 이 길을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뭘까요? 이렇게 퀴즈를 BBC 방송국에서 냈대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뭐 지하를 파서 이렇게 신호나 이런 게 걸리지 않게 아니면 뭐 지상으로 가고 해서 많은 응모를 이제 해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누가 당첨이 됐냐면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당첨이 됐대요. 그래서 그 당첨 내용을 이제 모두 다 기다렸죠. 그래서 뭐 지하를 팠냐, 뭐 하늘로 날아가냐 이랬는데 그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답이 with good friend. 친구랑 같이 가라고요? 친구랑 같이 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위드가 뭐예요? 함께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특히 우리 노년의 삶은 누군가 함께. 그래서 제가 또 재밌는 이야기도 하나 드릴까요? 네네. 요즘은 그 성인의 이름이 바뀌었대요. 뭐로요? 옛날에는 공자, 맹자 이랬는데요. 요즘은 성인의 이름이 놀자, 쉬자 이런 이름이 성인이래요. 아니 너무 재밌죠? 근데 재밌는데, 되게 와닿죠? 네. 그런데 놀고 쉬는데 또 중요한 하나가 함께 놀자, 함께 쉬자. 난 잘 놀자 할래 했더니 함께였어요. 함께. 그래서 노년의 삶은 함께. 누군가와 함께. 가족과 함께. 그래야만이 우울감, 또 그다음에 치매, 자살. 그래서 정말 혼술, 혼밥 좋지 않잖아요. 뭐 혼술은 좀 그렇긴 한데 혼밥.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혼밥은 노년의 수명을 단축하는 또 지름길이다. 뭐 그래서 자, 오늘의 주제를 선생님이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은요. 자, 우울이다. 반드시 약물 치료하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이거는 이제 근거가 도파민이라는 근거가 확연하다. 그래서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자, 함께. 그런 단어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오늘 어쨌든 오늘 우리가 검은색 옷도 함께 입은 것처럼 이걸 보고 계시는 분도 선생님 위트 있으시다. 함께 어떤 거든 좋으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무슨 일이든 함께 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번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